오늘은 아빠도 선생님이다. 엄마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28번째 수라방 진행을 맡은 조성기 PD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우리 27회까지 수라방 진행을 맡아주신 이원희 선생님이 그만둔 건 아니고요. 그만두신 건 아니고 감기가 걸리셔서 말씀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서 너무 긴장되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아마 우리 도치 선생님들, 도치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한 번 정도는 저하고 댓글, 답글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만났을 것 같아요. 시트웨어에서 공동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는 2사람 정도가 계속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신 우리 박민영 PD님이 레드스퀘어라는 닉네임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고요. 저는 산 같은 사내입니다. 산 같은 사내. 아마 오늘 공동구매 진행되고 있는 펜토미너 턴이나 큐브 빌드 관련된 질문에 정성스럽게 제가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긴장되는데 열심히 오늘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한 분도 빠져나가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해주세요. 게다가 오늘 저 혼자 부족할까봐 좀 이따 한 10분 정도 후에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다려주시는 우리 한원조 대표님 중간에 모시고 지금 앞에 놓여있는 우리 시템 초등 수학 교구 상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볼 거니까 끝까지 방송 경청해 주시고 한 분도 빠져나가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시투엠 에듀가 갖고 있는 초등 수학 전반적인 좀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TV 내용을 보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곡선이 뭘까요? 이 곡선은 수학 호감도 곡선, 수학 선호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언제 좋아하고 언제부터 힘들어하는지 이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 전 과목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단연 1등이 수학이랍니다. 수학. 보시면 90%가 수학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여기 보시면 3학년, 4학년이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그 좋아했던 수학들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될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한 대표님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이 표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초등수학 5대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수학 전체 영역을 학습하면서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가능성 이 5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실래요? 1학년, 2학년, 3학년 수화연산 관련된 내용의 평균치가 59%나 되죠. 즉 1, 2, 3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수연산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도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아이들이 수연산 관련된 학습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수학이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 5, 6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학습 영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4학년 때 수연산 영역이 28%를 차지하고요. 도형 영역이 갑자기 27%로 확 늘어나죠. 즉 1, 2, 3학년 때 수연산 중심의 학습을 하다가 4, 5, 6학년 되면서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으로 영역이 갑자기 펼쳐지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시는 파란 곡선이 수연산 분포도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 곡선이 도형 학습량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정확하게 4학년 때 수연산 학습 분포도가 도형의 학습 분포도가 만나게 되죠. 어쩌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연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연산 외에 다른 영역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방송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학습 부진 이유들을 조사해 본 기사였어요. MBC 뉴스에서 방송이 되기도 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 빨간 글씨로 학습 부진 학생 대부분이 수학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분수와 도형을 접한다. 이 시점에 수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는 학생이 많아졌다. 어쩌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분수로 시작해서 도형 때문에 수학을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듀가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사실은 이거예요. 수연산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어쩌면 수연산과 다른 영역의 학습 밸런스를 수학을 시작하는 6세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요때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 밸런스가 맞춰졌다면 어쩌면 1학년에 가장 좋아했던 수학이 3, 4학년 때 떨어져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그 감정 그대로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다가 수능 볼 때까지 그 좋은 감정들을 쭉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모실 우리 한호조 대표님 사진인데요. 300장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초등 수학을 학습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어야 한다. 수학이 재미있으면 꾸준히 하게 되고, 꾸준히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잘한다. 또 하나, 연산 실력과 공간 능력의 밸런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드시 갖춰야 된다.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연산은 학습, 지면 학습이 아니라 게임과 놀이로 접근해야 된다. 즐겁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또 하나, 게임을 활용한 수학 활동은, 이거 넘어갔네요. 게임을 활용한 수학 활동은 공간 감각, 그리고 전략적 수감각 등에 깊게 사고하는 수학적 태도와 흥미를 배가시킨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혹시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수학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의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었던 그동안의 수학은 사실은 힘들고, 힘들어야 수학,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지 난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초등수학에서 연산과 공간 감각의 밸런스를 갖추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그리고 좋아해서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해서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듀는 플라토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플라토, 그리고 지오플릭으로 대표되는 도형을 통한 공간 감각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연산의 밸런스 너무 중요하죠. 요즘 대표님이 가장 열심히 쓰고 계신 응용연산, 그리고 릴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간과 도형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등수학 전체 서술형 문장제를 다뤄주고 있는 수학 독해, 그리고 지금 소개할 C2M 초등수학 교구 상자,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고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시스템 초등수학 교구상자를 소개해 주실, 아마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우리 한은주 대표님 소마라는 소마 프로그램 개발하셨고, 그리고 플레이팩토도 개발하셨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개발자 한원주 대표님을 커다란 박수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볼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좀 막 땀이 막 질질 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이거 땜빵이라서 갑자기 불려 나와서 네네.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이원희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사실 네네. 편하게 네. 그냥 오늘 저녁에 운동도 하고 어쩌면 친구들도 만나고 하실 시간에 이원희 선생님도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들어와 계시죠? 자, 그 대표님 어렵게 시간 만들어 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어쩌면 그 시스템 초등수학 교구상자에 대한 소개, 아니면 개발 의도,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도치맘에서 공동 구매하고 있는 제품은 펜토미노턴 큐브 빌드를 공동 구매하고 있는데, 이후에 볼리탄이라든가 머긴스빙고라든가 폴리스퀘어, 이 제품 전체를 소개하게 될 텐데요. 네. 이 제품 전체에 대해서 약간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개발 의도,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있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이제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으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15년 됐나? 뭐 하여튼, 15년은 아니다. 한 네네. 13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2학년 딱 올라가면 부모님을 부르잖아요. 부모님을 그렇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 길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했는데, 초등 2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딱 두 가지를 못 한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미리 좀 공부 좀 시키라고 했었어요. 그게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도형 돌리기하고 쌓기나무였어요. 초등수학에서 네.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죠. 2학년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막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좀 의아할 거예요. 과연 쌓기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돌리기가 뭔데? 왜 갑자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이래 할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항목은 저희는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그렇죠. 때. 저도 배운 기억이 거의 없는 것 초등학교 때 같아요. 안 배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7자 교육과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7자 들어봤어요. 교육과정.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수학이 많이 바뀝니다. 수학이 많이 바뀌는데, 이 7차 교육과정이 사실은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부터. 2000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도형 돌기가 뭐고, 쌓기나무가 뭐고, 뭐 이런 게 없었지. 네네. 자, 그러다가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뭔가 하면 도형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은 사실 4학년에서 배웁니다. 그렇죠. 4학년 1학기 네.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한 2015년 개정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아이들이 배울 때는 이게 4학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07년 개정이죠. 이때는 3학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7차 개정 때 2학년에 배웠던 내용들이 하도 이제 어렵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3학년 넘어가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그렇죠. 3학년에서 이번에 또 4학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쌓기나무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2학년 때 사실은 그때 사실 좀 어려웠던 내용이래요. 7차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점점 어려운 내용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2학년이 있죠. 네, 2학년이 2학년이 있으면서 있고. 어려운 내용들은 싹 빼가버려요. 빼가버려서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래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쌓기나무와 도형돌기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참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년 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쩌면. 네, 그때 지금- 당시는 제가 만들질 못해서 아들하고 해주지를 못했죠. 예, 못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쌓기나무와 도형돌기가 뭔지를 좀 약간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뭘까라고 왜냐면 얘기하는데. 학부모님들도 그 본인들이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네. 가르쳐 주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보면은 아니 이거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정육면체. 정육면체입니다. 네네. 정육면체. 그리고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하나 소개하면 네네. 이 정육면체를 잘랐을 때의 단면 네네.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뭐, 이 보기를 주면서 여기서 이거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면에서 이게 육각형이 보이나요, 이거? 잘랐던 면이? 육각형. 물론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보이죠? 네, 삼각형 보입니다. 육각형이 보이나요? 이렇게 만만치 않죠? 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자, 저는 잘 안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오각형이 보이나요? 오각형은 만들 수. 사각형은 잘 보이죠? 네, 사각형은 이렇게. 정사각형 보이고, 직사각형 보이고, 삼각형 정삼각형 보이고. 보이나요? 네. 이등변 삼각형 보이나요? 이등삼각 보입니다.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직각. 이제부터 점점, 직각. 점점 힘들어지죠? 네. 자, 근데 사람의 머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굳이 안 잘라봐도 보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상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직접 머릿속에도, 자르지 않더라도. 그렇죠. 머릿속에 상상이 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있죠. 상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네네. 자, 이게 공간지각력이에요. 공간지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거를 자르지 않고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걸 잘라낼 수 있죠. 이걸 잘랐을 때 이 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죠. 자, 이게 공간지각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지각력이라는데 뭐 우리가 뭐 지리를 잘 알고 이것보다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으로 자르고 그 모양을 형상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르지 않더라도 그렇죠. 생각하는 힘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공간지각력인 거예요. 이게 딱 극명히 드러나는데, 근데 사실 육각형 잘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저는. 잘 안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공간지각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보이면 또 어떡하지? 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저희 뭐 교구 중에 하나 있는데, 자, 이런 교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정육면체를 자른 거죠. 정육면체를 자르는 교구입니다. 자, 여기 육각형입니다, 이거. 보이죠? 어떻게 잘랐는지 다시 자세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네네. 이렇게 육각형이 보입니다.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잘라서 보여주는가 하면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간 능력들이 이렇게 잘라서 이런 면들이 보이구나라는 거를 사실 경험을 통해서 늘려질 때 공간지각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공간지각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거를 해보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잘라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건 잘라낼 수 있지만 좀 복잡한 건 못 잘라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외웁니다. 그렇죠. 외우죠. 저도 외웠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외웁니다. 이러면 공간지각이 갈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애들한테 너 어떡할래? 안 보이냐?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갖게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칠각형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쩌든 간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공간지각력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은 이제 공간지각력을 그거를
생각해내고 그 속에서 그걸 개능을 개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저기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했었던 두 가지가 돌리기하고 쌓기나무라고 쌓기나무. 했어요. 네. 그게 왜 어렸을까요? 결국은 못 그게 봤기 곧 때문에. 공간지각력이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간지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아까 그 느낌이 딱 보이시죠? 네네. 머릿속에서 그거를 형상화시켜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얘를 이렇게 90도, 180도, 이게 270도 돌렸는데 그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아이들한테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이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 머릿속에서 돌린 거를 그려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간지각력이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왜 어렵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물체를 머릿속으로 돌려서 그걸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모습을 그렇죠.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물건을 돌리는 게 아니고 네네. 머릿속에서 돌려야 되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 경험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돌립니다. 못 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형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주 뭐 그렇게 저걸 왜 못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부모님도 사실 해보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걸 머릿속으로서 돌려서 그걸 형상화시킨다는 게 쉬운 내용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학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어찌 보면 연산은 사실 어찌 보면 초등 저학년은 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이게 막 다루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점점 어렵다 보니까 이게 4학년까지 간 거예요. 4학년까지. 2학년에서 3학년에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쌓기나무는 뭔가 봅시다. 쌓기나무는. 네. 이 쌓기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쌓기나무가 뭐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뭘 쌓고 뭐 이러는데 네네. 자, 쌓기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럼 자, 이걸 보세요. 이거 입체죠. 네, 입체입니다. 입체죠. 그러면 이제 이 입체를 우리는 이제 뭔가 하면 평면 속에다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평면 속에다. 그러니까 이제 입체를 평면 속에 나타내고 싶으면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입체파 뭐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입체파 그림을 보시면 이상하죠, 그림들이. 네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입체는 어차피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평면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옆모습하고 앞모습하고 뒷모습까지 막 그리는 게 입체파예요. 그걸 한 그림 속에 나타냈던 게 이런 거죠. 근데 이 쌓기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하면 그 위앞 옆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앞 옆모습 요거죠, 세 가지가. 네네, 그렇죠? 이렇게 위앞 옆 붙일 수 모습을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쌓기나무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을. 입체를 그렇죠. 평면으로 표현해 보는 거.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죠. 저기, 건축에서 그리는 거, 그렇죠? 네네. 뭐 설계도에서 보면 이제, 조감, 뭐 그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설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사실은 위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쌓기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입체를 어떻게 평면으로 나타낼 건가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까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이걸 잘 보면 되고 뭐 하면 되니까. 실제로 보고 확인해서 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쌓기나무가 어려워졌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시 평면을 보고 입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평면을 보고 입체 속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기 없는 상태에서 자, 그렇죠.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위에서 본 모양이 이러니까 원래 모양을 만들어 봐. 그렇죠. 아. 자, 그거를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데 사실 사람한테 필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간지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입체물을 평면으로 나타내는 걸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평면을 나타내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그거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능력들이 쌓기나무를 계속 통해서 기르는 능력들입니다. 정확하게 공간지각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공간지각력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등 저학년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이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그러니까 뭔가 제일 처음에 딱 들어와서 사실은 닥치는 시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시련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조성 기사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분수 어려워했잖아요. 네, 분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걸 원래 2학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우니까 또 3학년으로 올리고. 빼버렸죠. 예, 예,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수학에서의 사실은 본질들이죠. 이런 게 오히려 그냥 구체물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은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수학에서의 본질들은 아니죠. 네네. 그런 게 셈이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수학에서의 본질들은 이런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들을 키워내는 능력들을 키워내는 그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애들이 첫 번째 다루는 형태가 사실 이 부분인 거예요. 공간지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이걸 이야기를 자꾸 했었는데 이 공간지능을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구가 왜 사실 생겨났는가 하면서 때는 사실 그걸 생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펜토미너 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돌리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돌리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네네.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돌려야 돼요. 사실은 시험을 치려면 머릿속으로 돌려서 그래야 돼요. 그렇죠. 시험 때는 교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이 안 들어가는 걸 외울 수 없잖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능력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을 보면 최초에 사실은 만들었던 우리가 그 C2M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두 네, 가지였을 거예요. 펜더민턴이랑 큐브빌드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왜 그랬냐면 가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사실은 이제 이전에 하나 더 만든 게 있었죠. 지오플릭. 지오플릭.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있네. 그렇죠. 네네. 저쪽에 한번 비춰봐요. 이 네네. 지오플릭. 네, 지오플릭.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저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지오플릭, 펜터미너턴, 큐브빌드. 그렇죠. 이 예, 저는 이제 순서네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서 그러니까 그 교구라고 이야기하는 교구라고 하는 건 왕구랑 다르고 보드게임이랑은 달라요. 보드게임하고 네네네. 목적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왕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책이 어. 이 책이 이제 뭔가 하면 교사용 지도서죠. 네, 여기 교사용 구매할 지도서. 수도 있죠. 그럼요. 네네네. 네. 이게 교사용 지도서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지오플릭. 아니다. 지오플릭이 아니죠. 비슷하네요. 이 보시면 이제 지오픽스가 있고 폴리드론이 있고 전오돔이 있고 포디프레임이 있고 폴리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폴리프로그램은 교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이제 지오픽스, 전오돔, 폴리드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거랑 그러니까 지오플릭이랑 많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지오플릭을 만든 이유가 이 지오픽스는 이게 호주 거고 다 수입 제품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호도 미국 거고 폴리드론은 영국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형태라서 굉장히 허점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허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쓰기가 불편하거나 네, 형상이 안 좋고 형상이 쓰기가 안 불편하고 좋구나.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많은 모양을 못 만들어요. 많은 모양을 못 만들고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제가 봤을 개인적으로. 때는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부터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만든 교구가 사실 보면 C2M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교구가 사실은 이제 지오플릭이었어요. 지오플릭. 네, 지오플릭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했던 게 내가 이거 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두 가지네. 그렇죠, 그렇죠. 아들 네.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네. 교구였습니다.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거 같아요. 아까 대표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요 녀석을 직접 잘라보는 경험을 했다면, 물론 잘라볼 수 없겠지만, 그렇죠. 직접 잘라보는 경험을 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각형을 어떻게 자를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도형을 우리 그 모는 종이 잘라서 돌리는 거 말고 해야 돼. 그렇죠. 직접 돌려보고 거울에 비춰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예.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상상한 거를 표현한다는 것. 이게 도형 돌리기의 기본적인.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오플릭, 펜토미노턴, 큐브빌드 가장 필요했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했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오플릭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네. 지오플릭 같은 경우는 저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6학년 1학기 교과서예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지오플릭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교구들은 지오플릭이 만들기 전에 있었어요. 아까 뭐 폴리드론, 네네. 네네.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지오픽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노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약간 뭐 우리 교구는 아니지만 그런 교구들을 가지고 많이 만졌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너무 도형을 쉽게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많은 경험 속에서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다뤄봤던 애들하고 안 다뤄봤던 애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다뤄본 애들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도형하고 6학년 때 도형을 너무 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도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의신면체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쓰라고 하니 그렇죠. 그때부터 수학 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정 20면체에 면의 개수 몇 개인지 알아요? 20개겠죠.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요. 정 20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20면체니까 당연하게 면은 20개인데 네네. 그걸 외웠대 너. 면도 외우고 꼭지점 아예 그러니까 형상을 기억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해본 애들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더 하죠. 공부를 네네네.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만들면서 어떤 원리와 이걸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가장 이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우라고 치면 항상 지오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많은 애들이 이제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너무 명확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형을 그다음에- 학습하는데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어쩌면 그렇죠. 큰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네, 있다. 네, 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아까 그 분포도 보니까 초등 과정에서도 도형이 굉장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지고 그렇죠. 네. 중등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어쩌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어떤 도형을 접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럼 대표님, 네. 그 저희 개정된 네. 이 시스템 초등 이거 교구상자 네네. 이것도 한번 좀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정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요? 왜냐면 한 5년간 필잼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급을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5년 만에 개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개정 방향, 어떻게 달라졌냐보다는 개발자로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싶었고 어떤 것들을 더 줘야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네네. 일단 이제 처음 딱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5년째 됐을 때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사실은 이제 교과서의 바뀐 방향을 교과서 방향. 따라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교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보드게임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교구죠. 보드게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네네.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펜토미노 턴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펜토미노 턴에서 그 지난 교과서에서는 가장 많이 돌린 게 펜토미노예요. 펜토미노. 그러니까 네, 이제 펜토미노. 그 교과서의 가장 큰 많은 예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도형들 자체가 펜토미노였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낯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요. 물론 저희가 이제 뭐 펜토미노로 하면 이제 펜토미노가 뭐냐 뭐 이러는데, 펜토미노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사각형을 5개 붙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을 5개 붙인 게 펜토미노다. 이거를 이제 많이 이걸 돌린 거죠, 돌린 거. 네네네. 근데 이번에 교과서가 변경이 되면 4학년 올라가면서 내용이 바뀐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펜토미노를 돌리긴 하는데 더 많이 돌린 거를 이야기를 하면 탐구 블럭이라고 하는 펜토 블럭이라고 하는 얘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펜토미노도 돌리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한 단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단원으로 양이 늘어나면서 네. 패턴 블럭까지 돌리기 시작했다. 네, 실제로 패턴 블럭을 더 많이 돌리는가.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기 그 패턴 블록도 돌려야겠네. 아주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거네요. 간단한 이유기도 한데 패턴 블록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패턴 블록을 돌려야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에는 이제 펜토미너를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격자가 있는 그렇죠. 형태.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이제 뭔가 하면 패턴 블록을까지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돌려보자고 하는 그 의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편하고 이제 조금 보기 싫은 것들을 좀 예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개선 방향은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뭐 접합을 시켜보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였는가 하면 실제로 말해서 저희는 카드였어요, 카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 워크북에 있는 내용보다는 직접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자. 카드 게임을 통해서 좀 더 그렇죠. 재미와 흥미. 그렇죠. 카드를 많이 줘서 많은 경우들을 해보게 하자. 네네. 물론 이제 이 교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구를 통해서 혼자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교구를 통해서 이제 뭐 이거를 자기가 돌려보고 뭐 맞춰보는 것도 활동도 이건 활동이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경우 수 자기가 문제 내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정제된 그런 카드 활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좀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개정 방향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교과서에 맞췄다는 거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이 카드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워크북에 카드북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예. 기본 구성에 들어있는 카드 외에 그렇죠. 카드북을 통해서 추가 활동이 더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카드를 많이 넣습니다. 카드를 많이 넣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더 이게 혼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워크북은 A, B는 학습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렇죠. 필요한 거고 네네. 카드북은 추가 활동이 훨씬 더 가능하도록 지원을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큐브 빌드를 보면은 네, 큐빌드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갑자기 빨간 게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쌓기나무에 빨간. 쌓기나무에 빨간 게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게 왜 들어갔을까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교과서. 네, 네네네. 교과서에 이제 빨간 게 하나 들어갔어요. 위치를 확인. 그렇죠. 위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위치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거기 교과서의 내용에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초등이 아니라 유아 과정에서 초등으로 연계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과정에서는 저기 위치 방향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위치와 방향 얘기 그러면서 많이 이제 하죠. 초등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연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빨간 걸 안 넣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거는 굉장히 저도 이렇게 그 의도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빨간 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모양들에 대한 이 위치 방향하고 전체적인 형상하기는 되게 좋은 좋은 것 느낌이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빨간 걸 넣습니다. 그리고 빨간 걸 이렇게 넣고 붙이는 자석을 통해서 좀 평면을 표시하기를 좀 그렇죠. 편하게 네,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은 활동들이 이제 뭔가면 이런 활동들이 이게 이제 가림막을 저희가 또 이렇게 추가시켰어요. 네, 가림막을 얘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니까 이 역할들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어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지각량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치면 네네. 이 모양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라는 거지. 가장 쉬운 거예요. 어쩌면 게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보고. 자기가 했던 걸 기억해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만약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내가 만들고 가리고 그러니까 5초 정도 보여주고 다시 가려서 그렇죠. 만들어봐라. 네. 그러니까 구체물을 기억하는. 이런 공간지각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림판을 하나 집어넣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마 큐브가 있고, 근데 멀티 큐브라고 네. 별도로 이렇게 2개, 3개, 4개짜리 큐브가 별도로 같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추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소마 큐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공간지각력도 기르고 좋은 교구입니다. 네, 좋은 교구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이게- 아직 네네. 네, 굉장히 오래 어렵습니다. 걸립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원래 이제 소마큐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펜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사각형 평면을 붙인 거고 네, 5개 붙인 얘는 거고. 정육면체를 4개를 붙인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세 우리는 개짜리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제 이 4개짜리를 붙인 모양이 이렇게 요까지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4개짜리, 7가지가 7가지. 그다음에 3개짜리가 2가지가 있는 거고 2개짜리가 1가지가 있는 거고 1개짜리는 하나밖에 없겠죠. 네네네. 이게 딱히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 소나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이 조각을 빼고 이 조각을 넣어서 7조각을 만들어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소나큐브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필요합니다. 게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뭔가 하면 이걸 통해서 폴리큐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서머큐브가 아니죠 사실은. 폴리큐브네요. 폴리큐브고 그리고 이제 그 모양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마큐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3개짜리 대신 요 3개 넣고 네네. 4개짜리 대신 이렇게 4개짜리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네네네. 계속 똑같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니까 27개. 그러니까 이제 4, 6, 24, 27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그래서 훨씬 쉽게 그렇죠.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경우로도 있겠네요.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소마큐브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네네네. 이제 폴리큐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제 수학적 의미로서 소마큐브는 이제 퍼즐식 의미가 네, 더 큰 그렇죠. 거고 입체 퍼즐의 느낌도 그다음에 좀 이제 강하고. 이 폴리큐브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학적 의미로서 정육면체 4개와 3개와 2개를 뭉친 모양인 거고 아. 그러면서 소마큐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로 만든 거예요. 이제 가끔 댓글에 네네. 소마 큐브가 있는데 큐브 빌드가 필요할까요? 네네.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드려봤어요. 아, 이게 폴리큐브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정확하네요. 네네. 그럼 대표님 다른 것도 좀 다른 것도. 네네. 아마 자 일단은 이제 뭐 네. 폴리탄을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폴리탄은 지금 생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네네. 폴리탄 보일까요? 폴리탄. 일단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폴리탄이 좀 더 싸졌죠. 이거 싸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원래 2벌이 들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를 네네네. 한 벌 구성으로 했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은 네. 카드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카드 크기가 커졌고 그리고 훨씬 더 예뻐졌죠. 예뻐지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카드를 보고 윗면 아랫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색깔을 네. 다 넣지 않고 네. 일부러 뺀 것 네. 같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폴리탄은 사실은 이제 아주 재밌는 교구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교과서로 나오죠. 따라서 한 건 아니죠. 7개월을 다뤄주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과 과정이 변해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이제 뭔가 하면 편의성과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거는 사실 게임화로 하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별 활동으로 만들고 값을 좀 싸게 하고 구성을 줄이고 대신 이제 뭔가 하면 좀 더 편하게 만든 것들이죠. 네네네. 편하고 예쁘게 만든 것들이고 그다음에 카드도 이제 더 많아지고 더 그다음에 이제 많아지고. 카드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죠. 워크북에 훨씬 그렇죠. 들어가니까 카드 예.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머긴스 빙고하고 머긴스민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머긴스민고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너무 멋있어졌어요. 그렇죠. 정말 멋지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 선보이는 폴리스퀘어. 폴리스퀘어 이거 지금 네. 또 많이 예뻐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 갖고 싶게끔 만든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 보드게임입니다. 거의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하는 활동도 우리가 좀 넣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게임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죠. 그러면 큐브빌드, 폴리탄, 펜토미너트는 혼자 그렇죠, 그렇죠. 또 학습이 했을 때 네네. 학습 효과 구현이 훨씬 그렇죠. 좋다고 판단을 한 거고 네네. 머긴스민고, 폴리스퀘어는 함께 했을 때 훨씬 학습 효과가 그렇죠. 좋다라고 판단을 네네. 하신 거네요. 네네. 머긴스민고 보니까 대표님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원래 6 곱하기 6
게임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8 곱하기 8로 확 커졌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이 굉장히 다채롭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략 게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네네네. 수학이 정말 많이 늘겠죠. 아,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또 좋아진 것 같아요. 색깔로 더 센 빙고하고 곱센 그렇죠. 빙고로 구분할 수 있게끔 네네네네. 색깔로 예를 들면 초록색은 더 센 빙고 그리고 이 밤색깔로 숟갈 표시는 이거 오히려 곱센 빙고 그렇죠. 그리고 먹인 게임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사실은 다음에 뭐 아니면 동영상에 이렇게 찍어서 네네. 이게 네, 개별 그 활동에 대한 동영상들을 해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보여줄 같아요. 거고.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죠. 네네.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음 한번. 기회가 있다고 치고 네네네. 이 개정 방향은 사실은 이제 그 2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명확하게 2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죠. 2인이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은 2인용으로. 그렇죠. 그리고 1인이 학습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은 2인용으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혹시 기획하고 계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기 초등시스템 초등수학 교구상자.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좀 초등수학 전체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구를 통해서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스템 초등수학 교구상자라고 생각하면 네네. 아마 더 기다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획하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낼 생각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참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교구인데 네. 좀 재미가 없어요. 꼭 필요한데 재미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구를 이제 꼭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펜토미노 10이라든지 큐브일들은 사실 이제 명확하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꼭 필요. 그러니까 꼭 네네.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러는데 또 재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도 참 있고요. 이게 좋은 형태죠. 근데 어떤 것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데 재미없을 수 예, 있다. 그리고 이제 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이 갈등을 해요. 그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건 지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면만으로 충분한 것들은 교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교구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구 자체만으로는 참 매력적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교구들이 다 그랬던 거지. 그죠. 예전의 교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교구가 사실은 뭐 학습 뭐지 그때 도구일 뿐이지 그냥 보여주는 거지. 교구제라고 보통 그렇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교구제인 거지. 네네. 저희가 교구제? 만드는 교구는 교육용 완구예요. 교육용 그러니까 완구. 완구 그러니까 갖고 노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교육의 목적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교육용 완구라고 치면 옛날의 교구들은 교구제죠, 그죠? 교구제. 네, 교구제. 교보제라.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냥 이렇게 저기 뭐지 수막대. 수막대. 그러니까 이렇게 백막대, 천막대 뭐 이런 거 이렇게 네네네. 확 보여주고 이게 1000이야, 이게 100이야, 이게 10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네네네. 이게 교구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교구들은 그런 교구를 굳이 만들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여주는 교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흥미가 없죠. 그걸 뭘 갖고 놀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교구는 그런 건 아니죠. 교육용 완구로 아이들이 정말 그 교육 목적에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그냥 만지고 가지고 싶은 이런 걸 저희는 만들려고 했던 거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만지고 네. 확인하는 그것들을 그렇죠, 주고 싶은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지금 현재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봐서 이게 정말 매력적이면 할 거고 네네네. 안 매력적이면 그냥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제 옆방에 보면 네. 교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벽면에 벽면에 짝인데 그 중에서 90%는 버린 겁니다. 실패한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만들다가 더 이상 안 만드는 그러니까 출제 않은 것들은 90%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필드행 같은 이 초등 수학 교구 상자는 아직 저희가 이름이 지금 안 붙으시죠, 잘. 그렇죠. 이 교구 상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총 10가지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5가지 먼저 만들었고요. 5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제품이 되면 나올 거고 안 되면은 또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 질문들을 보니까 교구는 꼭 사용해야 되나요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이 그러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교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항상 가교죠, 가교. 가교. 그렇죠. 그러니까 징검다리. 그렇죠, 그렇죠. 징검다리입니다. 이거를 딱 보시면 알겠죠. 네네네.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냥 네. 상상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들.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교구를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교육용 왕구로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교구를 이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이걸 꼭 사줘야 되냐면 저는 그냥 왕구로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한테 그냥 왕구 사주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사주죠. 네, 장난감 사주고 좀 썼다가 뭐 그냥 하루 놀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박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교구를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교구는. 너무 활용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교구들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학습 목표에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부모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드는 거는 멋있는 장난감보다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도 물론 이제 다 커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난감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물론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장난감은 엄마들이 그냥 던져주고 잘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엄마들의 입장이죠. 그거는 부모들 입장은 그냥 애들이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하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은 같이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제가 이제 이 교구의 부분들은 저는 사실 꼭 같이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아이들을 지금은 다 커서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런 교구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정말 이제 제가 이게 돌리기 이거 우리 애랑 같이 놀면서도 사실은 이런 종에다가 돌려서 보여주고 뭐 어떠냐고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교구가 있었으면 참 같이 잘 놀아줬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도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노는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뭐죠? 이 노는 것들이 정말 이제 같이 놀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그러면 사실 부모님도 너무 사실 뿌듯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이제 학교에서도 잘 하고 그다음에 수학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구를 꼭 해야 되냐고 했다고 치면 아니 이제 이 교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가교일 뿐이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왕구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죠. 그냥 왕구로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라.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가리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활용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내가 아이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거 같아요. 그냥 대표님 얘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같이 그냥 같이 놀으라는 거예요. 같이 놀으라는 거네요.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님이 좀 해야 될 부분인가? 먼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매뉴얼 읽어보고 매뉴얼을 읽어봐야 된다. 매뉴얼 읽어보고 이게 조금만 하면 같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렇죠. 매뉴얼 읽어보는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불러서 같이 하고 그러면 아니 다른 거 노는 것보다 이거를 갖고 노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게 학습물이다 보니까 개념을 잘못 가리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충분히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이제 그 개념을 잘못 가르쳐주고 저는 사실은 몇 세부터 대표님 만지고 노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노는데 나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질문들 보면 5세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들 5세, 하시거든요. 5세. 저는 4세? 아니 그는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보고 흥미가 느낀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놀아줬을 때 애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공부는 선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선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의 특히 소아연산 같은 경우는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그쵸, 있고 그거는. 계속 단계를 밟아야 돼요. 이걸 해야만 저걸 할 수 있고 이걸 해야만 저걸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른 선행은 사실은 조금 불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나이가 지나면 천 만에 다 알게 되는데 그
2살짜리, 3살짜리인데 천만 가르쳐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나이가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효율적인데 도형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형 감각은 오히려 이제 5세부터 4세 뭐 이럴 때부터 같이 커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고 워크북이 조금 만약에 어렵다고 치면 그렇죠. 워크북은 좀 어려울 수도 안 해도 돼요. 아,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저는 이제 워크북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워크북 어릴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나 재학년 때는 해야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갖고 같이 잘 활용하고 잘 놀면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배워서 자기가 이걸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굳이 워크북은 저는 그렇게 그 중요시 안 합니다. 중요시 안 하고 때가 돼서 스스로 확인할 때가 되면 그 힘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또 질문 또 하나 있어요, 대표님. 그 가백이 지금 정말 우리 도형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키나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네. 가배시키려고 하는데 이 제품으로 가배 대체가 될까요?라는 질문들이 좀 있네요. 대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갑에 대한 기억이 있죠. 되게 네네. 많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네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지. 우리 아이가 아이들이 어렸을 어렸을 때는 때. 가베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가베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가베를 저희도 하나 사줘서 장롱 속에 숨긴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못 만지게. 그렇죠. 근데 너무 크고 너무 머티리얼이 그 아이가 너무 막 많죠. 흐트러 놓으면 정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머티리얼이 너무 많죠. 네네네. 그리고 그 많은 머티리얼을 저는 왜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없었어요. 그건 되게 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베 말고 이거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 분위기가 개인적인 생각. 완전히 네네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가베는 선생님이 와서 뭐 더 다른 많은 방식으로 것들을.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베라고 하는 교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를 않아요. 엄마가 만약에 충분히 아이하고 놀아줄 수 있는 가배를 통해서도 네네. 그럴 자신감과 경험이 있다면 그렇죠. 괜찮으나 네네. 사서 그렇죠. 아이 못 만지게 할 가배라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가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오로지 선생님이 가서 이게 뭔가 그 학습 모델을 갖고 하는 거고 거기 있는 그 구성물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거. 그걸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많아요. 전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맡겼을 땐 괜찮다. 선생님한테 맡겼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네네네. 그거를 사실은 엄마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 선생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교구는 전문 선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가 해줄 수 엄마 있는 선생님, 교구라고 아빠 얘기하는 선생님. 겁니다. 그렇죠. 그런 네네. 거라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했을 텐데 아마 이원희 선생님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저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했는데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자리 마련하셔서 그리고 정말 속에 있는 얘기 많이 해주신 우리 한호주 대표님께 커다란 박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제가 또 찾아뵐 수 있을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또 혼자 재미 붙여서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 아빠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수라방 28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